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마음이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 힘든 과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리플 소송 약식재판 판결 결과 좀 더 반갑고 더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라면 표면적으로는 리플과 SEC의 각각 절반의 승리, 실질적으로는 리플의 승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각각의 주장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했는데 리플이 직접 기관들에게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한 XRP는 증권에 해당하고 그래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리플사가 직접 판매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판매된 물량은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서 얼굴 마주하고 대면하고 매매한 게 아니라면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준 겁니다. 리플 XRP의 거래소 판매 물량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주면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리플 XRP를 재상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송 당하자마자 리플 상장 폐지했던 거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들도 살자고 그랬던 것이고 소송 결과가 우호적으로 나와주니까 뜸들이지 않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매매 수수료 벌어보겠다고 행동에 나서준 것 어쨌든 반가운 부분입니다. 소송 결과도 잘 나와줬고 리플 재상장 이슈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의외로 속전속결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리플의 IPO 이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플 XRP와 관련된 파생상품 출시 여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온전히 미국에서 승인되고 출시된다라면 이제 XRP 현물 ETF 역시 가시권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소송 이슈가 1단계 마무리를 시원하게 잘 해주면서 XRP 역시 70% 넘는 폭등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호재들이 추가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 저항 라인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다가 또다시 힘차게 랠리를 이어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 분석가들의 전폭적인 전망들이 조금 더 반갑고 설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사태가 정말이지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투자자 손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공식적으로 밝혔었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투자자 피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자라면 크립토 커스터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 또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 더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XRP 중장기 홀더분들은 콜드 월렛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디센트에서 ERC20 이더리움 기반 전용 하드 지갑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대응을 하면서 자산 관리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더 이상 선택의 이슈는 아닌 만큼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사건의 주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34페이지 분량의 약식재판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플이 기관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계약 제한과 판매에 해당한다라는 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리플이 직접 마케팅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XRP 사용처를 개발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기관들이 XRP를 매수했다라면 그건 증권 판매, 다시 말해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리플이 직접 나서서 중개인 역할까지 겸하면서 판매를 했던 것은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XRP 판매, 이 경우에는 투자 계약과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XRP를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렇게 판매된 것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리플에 투자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방식의 XRP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고 블라인드 매수 매도 거래였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사실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포인트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판매가 2차 시장 판매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인데 법원이 이번에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론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심플합니다. 사실상 2차 판매 물량의 증권성 여부, 그 기준을 프로그래밍 판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XRP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다. 프로그래밍 방식의 판매는 증권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방식의 구매자는 유통시장 구매자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판매는 증권이 아니고 투자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아주 예리하게 머리를 잘 썼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리플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 베리 머치 아주 감사 많이 감사 이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약식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2020년 12월 우리가 법의 오른편에 서 있고 또 역사의 오른편에 서게 될 거라고 말했었는데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이번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들 전하겠다. 이렇게 나름의 소회를 간략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발언의 대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RP는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적인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경영진에 의해서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기관 고객에 대한 과거 XRP 직접 판매 사례뿐이다.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합법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임팩트는 꽤나 직접적입니다. 그동안 눈치 보면서 슬슬 기던 주요 거래소들이 XRP에 대한 전격적인 재상장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제미니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이번 리플 판결의 핵심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번 법원 판결은 SEC의 관할권을 전통금융으로 제한하고 공룡기업 전담 규제기관으로 강등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멘트 직후에 제미니는 XRP 재상장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등판한 것은 미국 최대 거래소이자 상장기업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코인베이스는 XRP 거래를 재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는데 2021년 1월 19일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을 당한 지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가장 먼저 상장 폐지를 했던 코인베이스가 XRP 상장 폐지 906일 만에 재상장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과정은 지저분해 보였지만 결과는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SEC는 역시 한결같은 뻘짓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린 법원이 리플사가 직접 판매한 XRP를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건 법원이 하위 테스트가 크립토 거래와 관련해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리플이 주장한 공정한 고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을 애써 외면하고 그동안 서브 카테고리라고 주장을 해왔던 공정한 고지 이슈에 대한 판단 부분을 이렇게 전면으로 꺼내든 겁니다. SEC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대로 항소가 이뤄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보기에는 여론 자체가 이미 너무 기울어져서 이건 꽤나 아주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만 봐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번 리플 판결은 SEC의 크립토 규제 노력에 타격을 줬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제목인데 부연해서 설명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번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규제 당국이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을 통제했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힘이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SEC와 갠슬러를 향해서 굉장한 반감과 비난을 퍼부어왔던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메사리의 CEO 라이언 셀키스의 경우에는 SEC는 암호화폐 부문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SEC는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를 공격했다. 또 셀시우스와 FTX, 제네시스를 조사했다. SEC는 주식은 몰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갠슬러를 향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암튼 쌤통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XRP가 70% 넘는 폭등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의 리플 사랑인데 업비트에서 XRP 거래량이 2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세계 거래량 1위,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 블록체인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XRP 급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XRP 강세론을 견지해왔던 분석가 JD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3년 동안 형성된 대칭 삼각형 상단 저항을 XRP가 시원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XRP는 포물선형 반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뚫어낸 저항 돌파의 결과 과연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캡틴 5의 경우에는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XRP가 메이저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어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해서 머지않아 1.15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8월 폭등 전망을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번 리플 판결이 나온 뒤에는 모든 목표 지점들이 달성됐다. 우리는 13달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위에 올라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불의 경우에도 이전의 프랙탈을 기준으로 하면 XRP의 돌파는 다음 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9월 중순까지 30달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프랙탈 비율을 적용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0.45달러에서 30달러까지 가격 범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째 기분이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폭적인 XRP의 추가 폭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폭등 재료가 필요한데 일단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IPO 이슈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비상장 기업 리플은 올해 4월에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특히 당시 리플이 개최한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월가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엄청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XRP와 관련된 파생 상품 출시 상황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과 XRP 등 메이저 알트코인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도 맥락적으로 맞물려 있으면서 동시에 이번 소송 판결로 인해서 XRP가 좀 더 관심받게 된 상황,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XRP 기반의 해치펀드 상품에 대한 승인 신청서가 SEC에 제출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 에링턴 캐피털이 에링턴 XRP 캐피털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이것만 승인되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XRP 투자로 인해서 마음 졸였던 투자자분들에게 이번 리플 소송 판결 소식이 의미 있는 위안과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투자 스탠스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